네, 안녕하세요. 부부수의사의 고양이 상담소 정병성 수의사입니다. 이나영 수의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일단 고양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어떤 검진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검진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오시는 루트가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샵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길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호소에서도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각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이나영 수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이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검사를 해야 되나를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저는 싹 다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싹 다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면 모르세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싹 다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 싹 다라고 하는 거에 건강검진의 개수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꼭 살펴봐야만 되는 것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양한 아이가 어디에서 왔던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고양이의 귀입니다. 고양이의 귀에는 귀진드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귀진드기는 사람의 머릿니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옮아오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특히나 잘 옮아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가끔 학교에서 머릿니 옮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옮을 수가 있고, 같은 샵에서 온 경우나 엄마한테 있었던 경우는 당연히 밑에 있는 애기들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귀진드기를 잡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귀진드기가 귀에 만들어 놓은 웨이염들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단은 집에 처음 온 아기라면 무조건 귀진드기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것이 기생충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기생충이라고 하면 엉덩이에서 이렇게 하얀 실처럼 나오는 기다란 회충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회충들 말고도 요즘에는 트리코모나스나 이소스포라 혹은 쥐알디아 같은 원충성 기생충들이 굉장히 걸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원충성 기생충은 종류에 따라서 샵에서 오는 아이들한테도 많은 트리코모나스도 있고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소스포라가 좀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변 검사에는 맹점이 있죠, 원장님. 무슨 맹점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을 이만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변을 다 검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봉으로 조금만 떠서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저수지에 있는 물을 한 바켓을 떠서 거기에 있는 것만 검사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뜨더라도 양동이 안에 들어가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면 거기에는 있는데 우리가 떠온 샘플에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변 검사를 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와 없군요 끝이 아니고 오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재검사를 하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보거나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기생충 검사는 사실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저번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나왔네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뭔가 아이가 계속해서 변이 물러진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몇 번 더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경우가 많죠. GRDA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GRDA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애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현미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보죠. 그럼 키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GRDA 같은 경우는 그렇게 키트 검사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아예 실험실로 그래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훨씬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네.
자, 일단 귀진드기든 혹은 밖에 붙어있는 진드기든 뱃속에 있는 기생충이든 여기에 대한 검사가 끝났다면 이제는 아기들이 어릴 때 걸릴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어렸을 때 전염병이라면 어떤 거가 있죠? 일단은 걸려오는 우리나라에 너무 흔한 거 칼리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혹은 허피스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은 정말 너무 흔해서 두 개 중에 하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죠. 혹은 가볍게 앓고 넘어갔기 때문에 몸 안에 항체는 생겨 있는데 증상은 안 나타나는 애들도 있지만 눈곱 끼고 재채기 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원인인지를 미리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허피스나 칼리시 혹은 범백처럼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몸 안에 숨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상을 발현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성 백혈병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백혈병 흔한가요? 백혈병이 예전에는 확실히 별로 흔하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퍼센트는 5%에서 10% 정도라고 하죠. 근데 국내에는 사실은 없다, 거의 뭐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정설처럼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확실히 검사해보면 양성 반응 보이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키트로 검사를 해서 한번 양성으로 나오면 그 검사는 그 아이는 무조건 백혈병인 건가요? 백혈병에서 양성 나오면 무조건 백혈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얘가 100% 음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은 나왔지만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안 나오는 시기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도 역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한 번쯤 검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히 백혈병 백신은 들어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서 특별히 나오는 게 없는가 한번 거쳐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오시면 어떤 검사를 해주면 좋을까 가장 걱정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거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하셔도 이후에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확실하게 걸러내셔도 한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